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 이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특히 그 딥러닝 모델들이요, 이게 기존 소프트웨어랑은 다르게 꼭 딱딱한 하드웨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지, 네. 그 지점이죠. 청취자님께서 관련 자료들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걸 바탕으로 그 느낌의 근원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뭔가 고정된 실체 같은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 느낌의 핵심은 결국 AI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있어요. 만드는 방식이요. 네. 기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코딩을 하잖아요. 논리를 따라서. 근데 AI 모델은 그게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받죠. 스스로 배우는 거예요. 아, 그 근본적인 차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네,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맞아요. 자료들을 봐도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한 줄 한 줄 짜는 방식이 아니라, 뭐랄까, 데이터를 계속 주면서 모델 스승호, 패턴을 배우게 한다. 그렇죠. 학습시키는 거죠.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 비유했더라고요. 한번 딱 굳어버리면 모양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의미했죠. 그 비유 정말 적절합니다. 네. 왜 그런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 훈련 과정이라는 게 사실 수백만 개, 많게는 수십억 개의 내부 파라미터 값을 조종하는 거거든요. 데이터 패턴에 맞게 최적화하는 거죠. 파라미터 조정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파라미터들이 코드처럼 딱 떨어지는 기능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전체 네트워크에 걸쳐서 아주 복잡하게 분산돼서 저장돼요. 아, 분산 저장? 그래서 특정 부분만 딱 고치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훈련이 딱 끝나면 모델의 구조나 학습된 내용이 상당히 고정돼 버려요. 정말 굳어버리는 거죠. 굳어버린다. 네. 그래서 코드 몇 줄 수정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의미 있는 변경을 하려면 거의 처음부터 다시 훈련하거나 아니면 아주 상당한 재훈련이 필요해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겠네요. 맞습니다. 그 비용이랑 시간이 마치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과정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신경망 내부가 워낙 복잡하고 또 불투명해서요. 특정 부분만 수정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분산된 지식이라는 점이 핵심이군요. 근데요, 자료에서 전이학습,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죠. 이 기술도 나왔어요. 네, 잔이학습 중요하죠. 이미 훈련된 모델을 가져와서 비슷한 다른 작업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이미지 인식 모델로 특정 종류의 새를 인식하게 한다던가? 이게 유연성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전이학습 분명히 유용한 기술이고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수 있어요. 네, 효율적이겠죠.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기존 모델의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나 질감 같은 걸 학습한 초기 레이어들은 변경하지 않고 그냥 고정된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핵심은 그대로 두고. 네, 즉 이미 있는 단단한 코어를 바탕으로 주변부만 살짝 조정하는 것에 가깝죠. 그렇군요. 만능은 아니네요. 만약에 새로운 작업이 원래 모델이 학습했던 거랑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모델을 자연어 처리에 쓰려고 한다면 전이학습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예 다른 분야면 효과가 없다. 네, 결국 처음부터 다시 훈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다시 그 하드웨어 같은 비유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네요.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면서 기존 지식을 까먹는 현상, 이걸 파국적 망각이라고 부르거든요. 파국적 망각이요. 좀 무서운데요. 네, 이름이 좀 그렇죠? 이런 위험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모델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훈련 방식 자체도 그렇고 전이학습도 한계가 있고 그럼 실제로 AI 모델을 사용하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하드웨어 같은 면모가 계속 드러나겠네요. 간단한 패치로는 안 되니까요. 정확합니다. 모델을 배포할 때도 보면요. 특정 하드웨어, 예를 들어 GPU나 TPU 같은 데 최적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체로 특정 환경에 좀 묶이게 되는 거죠. 아, 하드웨어 의존성도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 이게 그냥 코드 몇 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또 모으고 모델을 다시 훈련시키고 검증하는 전체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게 몇 주가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긴 과정이 꼭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주기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죠. 확실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랑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이런 높은 비용이랑 시간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도 잦은 업데이트보다는 좀 큰 단위로 한 번에 재개발하는 걸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일종의 뭐랄까 관성 같은 거죠.
아, 조직적인 관성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AI 소프트웨어, 특히 딥러닝 모델이 하드웨어처럼 느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훈련이라는 독특한 개발 방식 때문이다. 맞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나면 그 지식 구조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명시적으로 코딩된 기존 소프트웨어처럼 쉽게 수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AI의 지식은 모듈화된 코드가 아니라 아주 복잡하게 상호 연결된 학습된 구조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레고 블록처럼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일까요? AI의 모델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 한번 만들어지면 다소 경직되는 특성을 가진다면요.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현실 세계의 문제들에 AI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 배포하려면 어떤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아, 강력하긴 한데 좀 경직된 도구와 이 빠른 세상 사이의 균형이랄까? 그렇죠. 이 강력하지만 다소 유연성이 부족한 도구와 세상의 빠른 변화 속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지 이것이 현재 AI 분야가 마주한 아주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